11월 4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전일 연고점에서 마감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간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방을 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연중 고점을 또다시 경신해낸 코스닥이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갔습니다. 어제 4,22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4,2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고요. 결국 마감 지수 4,121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코스피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반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926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932포인트 연중 고점이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방을 향했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역시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조 2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도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4,900억 원 이상 팔아냈는데 오늘 이 메이저 주체들의 물량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6천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2,3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1,600억 원 이상 순매수.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였던 외국인인데 이제는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지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장에서는 정말 흐름이 강했는데요.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는 역시나 제약바이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학회 일정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9월에 세계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에 에스모 일정을 소화해냈고요. 이번 주 11월에 일정이 2개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개막을 했죠. 월드 ADC 샌디에이고 2025가 개막을 했고요. 여기에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 갖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기술 이전과 ADC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ADC 시장 벌써 연구개발을 넘어서서 이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CDMO 기업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참여를 합니다. 그 밖에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이 ADC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ADC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C 샌디에이고가 좀 마감을 하게 되면은 미국 면역 항암 학회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루닛이나 ST큐브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루닛의 경우에는 AI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이 루닛스코프를 통해서 연구 초록을 좀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ST큐브의 경우에는 전이성 대장암 관련한 첫 임상 데이터 공개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임상 결과라든지 계약 관련한 소식들 잘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7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삼익제약이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미진하다라고 느껴졌을 텐데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1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한양행이 한 4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이 에임드 바이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 계약 소식도 전해온 적이 있고요. 한 11월 중순경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 쿼드 메디슨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림제약이랑 광동제약이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11월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다라고 하니까요.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 가운데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HLB의 경우에는 13%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국 기업에게 좀 투자를 받는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급등 흐름 이어갔었고요.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12%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BL바이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냈는데요. 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5.3%대 강세,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오늘 4.9%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11월에는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에너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이 AI 사이클 안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강했는데 역시나 ESS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삼성 SDI가 3년간 이 3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SDI 측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우선은 이 보도에 따른 내용들을 좀 보면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돌려서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SDI가 미국의 합작법인 공장을 일부 라인을 ESS로 돌려서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도 테슬라 관련한 기대감의 한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삼성 SDI에 이 무수수산화 리튬을 공급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 이 무수수산화 리튬의 경우에는 양극재 생산량을 25%, 최대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오늘 강원에너지 관련한 종목, 강원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마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너지 섹터 가운데에서 이 KEM텍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ESS용 부품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도 오늘 18%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SDI 3%대 강세, 또 미래나노텍, 에코프로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ESS 관련해서 2차 전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쯤에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이어지는 미슈업 시간에서는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4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나선 코스피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즐겁게 봤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여기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리즈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찬바람 불 때 제약바이오 움직일 건데 이런 시리즈들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HLB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데일리 다른 방송에서도 HLB 시리즈 이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HL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만 이제 다 나눠서 봤을 때 조금씩 하고 있는 일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HLB라는 이 그룹 안에서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면 다른 종목도 같이 견인을 해주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HLB 시리즈 한번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앞전에 이슈들 체크하셨던 것처럼 이제 학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인적 분할 관련된 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4일에 인적 분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즌을 또 기준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또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움직였다고 해서 내일 음봉이 안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은 상승 추세인데 오늘은 양봉일 수도 있고 내일은 음봉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별주 장세가 오고 그 개별주 종목들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단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가져가시고 개별주들 계속 이렇게 한두 종목씩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일주일에 10%라도 좀 수익을 추가로 챙겨 나가셔야 하는 시장이라고 좀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들 시장에 맞춰서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종목들 잘 골라서 왔으니까 이런 종목들 메모하셨다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단기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역시나 또 중장기 종목, 또 단기 종목 따로 진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 또 어떤 테마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HLB 신약 기대감에 20% 급등, FDA 허가 절차 주목. 네,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HLB 그룹주들이 뜨거웠습니다. 앞서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HLB 관련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좀 투자 접근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종목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개별주로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웃긴 게 제약바이오가 가는 날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 뉴스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갈 때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대거 나오고 5G 갈 때는 5G 관련된 이슈들이 공교롭게도 여러 종목들에 한 번에 출연하는 그런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 시리즈도 투자 유치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고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매출을 봤을 때 외형 확대를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가고 이제 좀 아직까지는 뭐 연구 비용이나 뭐 이런 이제 R&D 비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좀 잡히면서 좀 이런 뭐 재무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보자 이런 좀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매출까지 좀 받쳐준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다중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확실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죠. 다만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이중 모멘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과 HLB 이노베이션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에 한번 안착을 했기 때문에 패턴을 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HLB 그룹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유치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자체적으로는 이제 동물용 주사기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부각돼서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인적 분할하는 시기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뭐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에는 계속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상한가를 갔다가 좀 빠졌는데 환기 종목이라 뭐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차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또 어제는 또 악재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중장기 이평선 한번 맞고 여기를 이제 갭으로 떠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종목을 피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속성이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저항대를 갭으로 띄우는 자리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갭을 메꾸고 갈 때도 있고 안 메꾸고 갈 때도 있는데 여기를 메꾸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간다면 또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좀 주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과대 낙폭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웬만하면 20선은 아래로 깔고 지지받는 그런 자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대부분 다 위로 이제 해서 이제 역배열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역배열 구간의 종목들이 갭을 돌파 시도하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역배열이다, 뭐 저항 맞았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섹터가 갈 수 있는지 이 지속성이 있는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HLB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주봉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이평선을 대부분 이제 밑으로 지지받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만 뚫으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 한번 찍어줄 때 이 종목은 찍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도 지금 봤을 때 얘도 사실 과대 낙폭주입니다. 그래서 HLB 시리즈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 어떠한 거대한 악재가 나온다든지 막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아질 때 한 번씩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막 대시세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제약바이오다 정도는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이 매번 나왔었기 때문에 좀 단타 대응으로 봤었던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뭐 상한가 마감한 애도 있고 뭐 안 한 종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라면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HLB 그룹주 이번 주에도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HLB 이노베이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 항암 학회도 앞두고 있고 저는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제 뭐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즘에 믹스를 해가지고 항암을 하는 게 옛날부터 좀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 치료제가 한때 좀 붐으로 갔었던 이력도 있고 이제 면역 항암과 표적 항암의 그런 이제 좀 절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 시너지가 나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움직이는 시즌이 있었는데요. HLB 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HLB 시리즈는 특징이 이제 좀 덩치가 큰 애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쯤 좀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밴드에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이제 매수 기회가 오면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모두가 그렇지만 이제 뭐 임상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일정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HLB 이노베이션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HLB 이노베이션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세계 이 면역 항암 학회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HLB 그룹주 가운데 후속주로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AI가 불붙인 ESS 붐, 배터리의 두 번째 시장. 네, 오늘 에너지 또 ESS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에너지 섹터도 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시세가 이미 나왔고 그 외에 종목들은 이제 후발로 가는데 이게 막 같이 붐으로 움직이기엔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 이슈를 좀 내보이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도 사실 이제 개별 이슈로 이제 상승을 한 종목들인데 이 섹터도 아이러니하게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기사들이 같은 날에 좀 나왔다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이슈도 한 번에 나와주고 또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매매하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장이었고 지금 뭐 KM텍이라든지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호재 이슈가 나와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계속 이제 순환으로 가는 섹터의 에너지 주도 꼭 편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남아 있는지는 이제 종목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강원에너지와 미래나노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는 상한가 좀 도달을 하다가 윗꼬리가 달렸던 모습이었고요. 미래나노텍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데일리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저번 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매도가를 상한가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서 상한가 가격으로 알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고 빠졌죠. 근데 저는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면서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왔다는 건 요즘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이제 패턴들을 제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이유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2,000톤의 이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만우가 관련주로도 이 종목이 한번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좀 다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N자 파동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셨을 때 여기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연속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상승분의 반 이상을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선 지지받고 시세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의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캔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주봉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상한가를 찍고 빠진 이유는 정확한 매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이 2만 원이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한가는 한번 체크를 해줄 종목이라서 그때 좀 살짝 높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가면서 2만 원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한 거거든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굉장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서야 그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화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눌리든 안 눌리든 한 번은 더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만 원이 저항대인 거를 정확히 어느 정도 보여줬고 오늘 호가 움직임 보니까 좀 일부러 주가를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누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차익 실현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느낌이 맞는지는 이번 주 이제 추가적인 흐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봉을 봤을 때에도 이제서야 이제 20선 돌파 시도를 이제 저번 달에 하고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초진입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는 아름답습니다. 또 이제 뭐 만우가 관련주도 한 번씩 또 이슈가 나올 때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 나노텍입니다. 얘도 미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재 기업인데 사실 뭐 에너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무수 리튬 양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ESS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N자 흐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강원 에너지는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얘는 아직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세게 돌파하려면 여기 13,000원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쯤에 갭으로 띄우는 게 좋긴 하는데 이것도 오늘 사실 이제 캔들의 마감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좀 흐름을 좀 봐야 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강원 에너지를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는 돌파를 위한 차트적인 자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미래 나노텍으로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드릴게요. 앞전에 이 매물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봉 매물대는 1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기적으로 N자로 돌파 시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돌파 시도할 때 오늘의 거래량의 2~3배 이상은 좀 터져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미래 나노텍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 나노텍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앞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HLB 이노베이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또 주목받는 종목 나는 미리 선점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뒤에 이어서 종목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의 3조 원가량의 ESS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주가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HLB 그룹주가 영국의 자산운용사로부터 269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개선과 또 글로벌 수주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 SDI가 미국 테슬라와 ESS용 배터리 공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SS 배터리 공급 규모는 3년에 걸쳐 3조 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거래가 성사될 경우 글로벌 ESS 시장 내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보도에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본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SP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해 북미 수요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전한 바 있기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SDI의 주가는 3.21% 오르며 33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검찰이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고려아연과 함께 KB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비롯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 조치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담당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30일 유상증자를 통해 2조 5천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이보다 앞선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량 소각을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 회사인 HLB가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LMR 파트너스로부터 2천억 원이 넘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받았다는 소식에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HLB는 전날 간암 신약 재신청과 담관약 신약 허가를 신청을 앞두고 해외 자산 운용사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LMM 파트너스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HLB 그룹에 투자하며 HLB에는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HLB 생명과학에는 500만 달러 규모의 HLB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창현 HLB 그룹 투자부문 부회장은 이번 거래는 HLB 그룹 창사 이래 첫 해외 자본 유입으로 그룹이 추진해온 혁신 신약 개발의 잠재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허가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HLB 글로벌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와 HLB 생명과학은 각각 13%와 19% 넘게 상승하며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396억 원 손실 대비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508억 원으로 144.6% 증가했고 순이익은 211억 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인수한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의 안정적인 실적 기여와 자체 백신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의 수출 증가로 백신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해외 매출이 늘어났던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18% 넘게 오르며 6만 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 계속해서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13%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조정받으면서 60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7만 3천 원 선 지나가면서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1일까지 거래가 정지됐죠. 현재 구간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45% 하락하면서 89,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5%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5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대 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74%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3%대 강세. HLB도 오늘장에서 14%대 급등하면서 현재 5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의 비법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빠지면 이제 땡큐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좀 긴장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이 이렇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뭐 좀 빠졌다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펙타클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도 가는구나 이렇게 좀 부제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오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로 완전한 개별주 장세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오늘 내일 정말 확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빠질 때 매수하십시오. 양봉에 자꾸 매수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중순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HLB 시리즈가 찬바람 불 때 움직일 거고 제약바이오가 찬바람 불 때 또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정이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순환 섹터다라고 여러 번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초속 다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나왔을 뿐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시장이 매번 양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하는 흐름에 큰 흐름을 보시고 지수가 4천이다, 5천이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마냥 올라갑니까? 오늘같이 음봉 뜰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에 자꾸 연연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목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하시고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상승했던 HLB 그룹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갭으로 뜨는 자리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이슈에만 이제 체크를 좀 하시겠지만 사실 이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돈이 들어오는 게 차트에서 보여요. 거래량으로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슈는 그냥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느냐 그냥 약간 명분을 쥐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투자 들어오고 어디에서 뭐 사고 뭐 매출 나고 이런 거 좋죠. 근데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 흐름, 그다음에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상승장에서 잘 가는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번 얘기합니다. N자로 가는데 이 N자에서 쉬었다 가고 돌파 시도할 때 갭으로 뜨는 종목들이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강한 차트들을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시리즈가 다 갭으로 떴어요. 근데 사실 오늘 갭 보니까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보면서 추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밴드에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HLB 글로벌도 지금 보면은 갭으로 띄었어요. 근데 사실 갭으로 띄었으니까 보는 거지 어제까지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미리 선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막 어제까지는 악재 나왔다고 오늘은 호재 나왔다고 갭으로 띄우는데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바로바로 안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이런 중장 이평선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출현하고 뭐 갭으로 띄우다든지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제가 요즘에 알려드리는 거나 편입하는 종목들 다 보면은 다 이런 자리에서 알려드려요. 제 차트도 대부분 다 이런 자리로 제가 예상을 하고 돌파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뭐 짧게는 1거래일에서 뭐 한 6, 7거래일까지 걸리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갭으로 띄우면 빨리 가는 거고 찬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좀 더딘 거고 전 이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단 실적 시즌에 숫자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버텨야 되고 또 이제 오른 종목들은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 분위기를 환기하는 그런 방면으로 제약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대부분 이제 과대 낙폭 주고 이제 코로나로 이슈를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은 테마빨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전 개별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다 대부분이 이런 차트인데 이런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바이오는 또 악재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상승하고 버텨주는 종목들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체크를 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플로우는 사실 다른 종목들이랑 비슷해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이제 수렴을 하거나 돌파 시도할 때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 추세를 좀 상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매물대에서 이제 봉 세우는 자리들. 얘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세게 간다 하면은 내일부터 가겠죠. 근데 세게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다 하면 55,0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로 봤을 때 사실 제약바이오가 막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큰 흐름은 갈 건데 쉬었다 갈 건지 바로 갈 건지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체크를 해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플로우 비슷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런 플로우가 많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런 플로우 아니면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두 부류가 지금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상승하려고 자리를 잡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N자 파동으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밴드에서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나오는 종목도 있고 삼각 수렴으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트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을 아래로 깔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준비는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급도 좀 들어오고 일정하게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 터쳐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 체크하고 이제 좀 약간 상호 교환하는 그런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자리들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시고 신풍제약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공략주랑 그 히든주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섹터로 각각 하나씩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질 때 오히려 매수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했다면 오늘 자리에서도 HLB 큰 수익 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N밴드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우리 파트너님이 시장 대응 방법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관심 가져봐야 될지 힌트들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와 히든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 SPG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로봇의 어머니로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봇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직 안 갔어요. 이런 종목들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26년에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로봇 부품 기업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죠.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 시도합니다. 지금 여기서 돌파 시도 여기 돌파 시도 저항대를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35,000원대를.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켜주면은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애들도 있지만 안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골라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35,700원 이하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종가 기준으로 좀 보려고 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상방의 가격적인 저항 라인인 4만 원대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이제 33,000원을 잡아드렸는데 33,000원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 단기 이평선에서 살짝 갭 띄었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쉬었다 갈 수 있어서 그 자리를 좀 지켜주시라는 의미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때 그 제약 바이오의 데모로 한번 좀 크게 활약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랑 좀 잘 맞는 섹터예요. 그만큼 또 잘 알고 있는 섹터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저번 달에는 HLB 시리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했잖아요. 그 다음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 시리즈고 지금 완전 바닥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이제 수렴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이제 초바닥권이라 아예 좀 시세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아졌어요. 사실 막 매출은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엄청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플러스인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제 중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캔들 이평선, 캔들까지 해서 다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차트는 뭐냐면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오르면 왜 오르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뒤늦게 뭐 때문에 올랐을 것이다 추측 기사가 나오거나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그런 호재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학회 이런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 그 로직스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그런 움직임과 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취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와 히든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공략주 오늘 SPG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35,7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히든주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관련한 모멘텀 같이 받아갈 수 있다. 먼저 선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